우리가 앞에서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공부한 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국가의 예산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그 액수들도 만만치 않겠죠. 자, 이제 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치재정권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거둘 수 있는 항목들에서 이제 세입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은 국가재정보다 미약해요. 많이 미약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자립도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립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전체 써야 될 돈에서 자기네가 직접 세입으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의 비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100이 안 돼요. 100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100이 돼야 되는데, 뭐 때로는 좀 적자가 나더라도 때로는 흑자가 나가지고 그걸 메꾸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전혀. 맨날 적자예요. 그래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지방재정은 좀 취약한 구석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국가보다 더 돈이 빵빵할 필요는 없기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방에서 해야 될 역할은 국가의 역할보다는 좀 더 편협하겠죠. 좀 좁아집니다. 특히 우리 앞에서 보면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 기억나십니까? 재무행정론 공부할 때 머스그레이브가 이거 이제 저 예산의 경제적인 기능이 세 가지다 이러면서 얘기한 게 있었죠.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가 소득재분배. 그죠? 그러니까 세금 걷고 쓰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가져다가 적게 번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는 거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방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왜냐면은 왜 그래요? 지역 간의 편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가 지역 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노력을 강남구에서 해. 지역 편차가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 거를 가져다 낮은 사람 줘야지 하는데,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소득재분배를 한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는 지방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재정 운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요, 경제안정화 기능이 있어요. 경제안정화. 경제안정화는 우리가 불경기다 그럼 돈을 좀 풀고, 호경기다 그럼 돈을 좀 쪼이고, 이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도 물론 어느 만큼은 좀 해보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국가 전체의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자원배분이거든요. 자원배분인데, 자원배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도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자원배분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재정 운영하는 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이제 재원을 운영하면서 적재적소에 재원을 필요한 데다가 나눠주는 역할을 지방정부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자원배분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요, 국가재정은 일단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국가재정은요, 주로 세금으로 징수해서 써요. 국가가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안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해요. 실패해서 그렇지. 뭘 하냐면은 고양시 꽃박람회를 해도 저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사람들 많이 찾아오면은 수익이 좀 될 거 아니야. 그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일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전국의 모든 축제가 흑자를 보는 게 없다면서요. 흑자를 보는 게. 근데 그런 시도는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흑자를 못 보더라도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행사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파급되는 영향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축제하는 데 오면은 뭐 인근 가게에 가서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고 또 뭐 음료수 사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것이고,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더라도 기왕에 축제도 열면서, 그러면서 외지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의 축제에 들어갈 비용을 좀 걷었다면
나쁘지 않은 거지 뭐. 꼭 흑자를 꼭 봐야지만 맛인가? 근데 흑자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더라고요. 어찌됐거나 지방은 이런 시도들을 해요. 그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냐면 욕을 뒤지게 먹을 거예요. 응? 중앙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삥을 뜯냐, 돈을 벌어가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하면은 그 칭찬해 줍니다, 주민들이. 왜냐면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 불만이 없어요. 잘한다고 그러지. 그런 구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보다 더 능률성보다 형평성까지 신경 쓰는 거는 국가재정일까요? 지방재정일까요? 당연히 국가재정입니다. 지방재정은요, 형평성에 물론 여기도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보다는 추구하는 방향이 능률성이에요. 국가는 전 국민을 고르게 생활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대한 이제 방향성이 되지만, 지역은요,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게 더 우선이에요. 인구 늘리고 지역에 기업 유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금 더 거둘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보다는 능률성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지방재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인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비교해보는데, 이 국가재정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거는 이제 기능이나 목표가 이제 다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가 있었냐면 소득 재분배도 있고요. 소득 재분배도 있고 경제 안정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배분도 있는 겁니다. 자원의 배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 이제 지방재정이다 그랬을 때는 목표가 단순해요. 자원 배분에만 초점을 주로 맞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죠? 기능과 목표가 좀 이제 다양하냐 좀 이렇게 단순하냐,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추구하는 가치도, 아이고 이 앞에다 써야 되는데, 추구하는 가치가 그냥 쓸까요? 추구하는 가치가 여기는 능률성도 있지만은 플러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로 능률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상대적인 비교긴 하지만 주로 그렇다. 그래서 국가재정은 순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이 높고 여기는 낮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조세 수입에 주로 의존합니다. 조세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요. 이쪽은요, 세외 수입 있죠? 세외 수입의 비중도 좀 이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높다고 해도 쟤보다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쟤보다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재정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독점성이 있어요. 독점성. 해야 될 일을 독점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쟁성이 좀 있죠. 경쟁성.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니까. 그리고 국가재정과 관련해서는요, 주민들의 이동성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돈 벌면 다 국가에다 내야 돼. 근데 여기서 걷어야 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동성이 있어요. 주민들이 빠져나가면 줄어들죠. 여기는 이동성이 또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으로 보면 국가재정은 이제 응능주의 원칙으로 걷어요. 여기는 또 하나가 응능주의라고 하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내라,
이런 원칙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재정은요, 응익주의다 그래갖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더 좀 커요. 응익주의. 그래갖고 여기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세외 수입 비중이 높다 그랬는데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하면은요, 형평성이 높다고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니까 이득을 안 보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그게 비례 원칙에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해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좀 남는다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형평성 차원에서는 그 이중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하긴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따져보시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도 수립하게끔 합니다. 네. 요것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앙정기관들도 이제 중앙관서들도 원해서님 중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에서도 중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그걸 갖다 다시 행안부로 넘기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국가에서 조금 이제 억제는 거예요. 그렇게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와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같은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와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을 받게끔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재정 진단까지 받도록 이렇게 또 중앙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나와 있는 게 지방 수입의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지방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 재정의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요, 이제 재원이죠, 재원. 지방 재정의 이제 재원을 보는 겁니다. 재원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재원이, 일단은요, 자주 재원이 있고요. 스스로 벌어들이는 거죠. 스스로 걷는 세입이죠. 이게 자주 재원이고요. 그 다음에 의존 재원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자주 재원과 달리 의존 재원이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는요, 국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 국가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있냐면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도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재원의 종류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 여기는요, 지방세 수입과 그 다음에 세외 수입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방세 수입이다 그랬을 때에 있잖아요. 이걸 또 나눠보면 시도세가 있고요. 시도세가 있고 시군 구세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걷게 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걷게 되어 있는 세금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안에서 보면은 시도세 안에서도 여기서 보면 보통세가 대부분이지만 목적세도 있어요. 어디다 쓰겠다라고 정해져 있는 세금이 목적세라 그랬죠. 시군구세는 보통세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걷어요. 이런 형식으로 걷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의 종목을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세금의 종목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요. 이건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시하고 광역시가 있어요. 여기하고요, 도를 나눠보는 거예요. 도를 나눠보고, 세종하고 제주는 따로 말할 필요 없어요. 지방세를 다 일원화해서 거두니까 거기는. 근데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나눠지는 데는 세금의 종목을 나누어서 징수할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광역으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가끔 물어봐요, 또 시험에서.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원래 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기본적으로 구가 있잖아요. 자치구. 자치구가 걷는 세금이 이렇게 있을 거고, 도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해서 군하고 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이제 광역시 밑에 군이 있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죠? 일부 있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본 맥락은 요렇게 짝꿍, 요렇게 짝꿍으로 해 놓으셔야 돼. 어?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서울특별시, 광역시하고 도에서 공통으로 걷는 세금이 있어요. 공통으로 걷는 세금들이 있는데, 이 목적세는 무조건 시도세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걷는 세금에 대표적으로 보자면은요, 그 목적세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세 범주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세하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목적세로서 광역자치단체만 걷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거기다가 이제 목적세 종류도 있지만,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목적세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냥 보통세인데, 취득세 있죠, 취득세. 취득세를 공통으로 걷습니다. 예. 여기서도 걷고 여기서도 걷어요. 여기서도 걷고 여기서 걷는데 세금마다 하나씩 떠올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광역시에서는요 자동차세를 걷어요. 근데 이 자동차세는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시군으로 가요. 여기 도는 못 걷어요. 여기에 자동차세가 이렇게 나와요. 주민세도 종류가 많아갖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긴 하는데 주민세도 여기서 걷고요. 여기는 여기 시군에서 걷어요. 주민세를. 그렇게 걷고 그 다음에 또 세금 중에요. 등록면허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또요. 여기는 도에서 걷어요. 등록면허세를 도에서 걷어요. 그런데 그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가 못 걷고요. 여기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에서 걷어요. 그래갖고 자치구에서 걷는 세금은요. 자치구에서 걷는 세금은 크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두 개밖에 없는 이유가 자치구, 시군에서 걷는 게 재산세가 공통이에요. 재산세가 공통이라서 자치구가 걷는 세금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또 걷는 세금으로 레저세 같은 게 있습니다. 레저세. 레저세다 그러면은 이거는요, 레저니까요, 이게 뭐 막권세 같은 거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레저와 관련돼서 붙이는 세금들이 있어요. 레저 활동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세금으로 구분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요, 뭐 어떤 세금이냐면 담배소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담배소비세도 여기서 걷어요. 여기. 근데 담배소비세를 여기는 시군이 걷어요. 담배소비세. 담배를 피면은요, 담배는 세금들이 엄청 많이 붙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붙는데,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라는 것도 있어요. 담배소비세. 거기에 담배에 붙는 세금 중에서, 가령 이제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담배에 붙는 세금 중에서, 개별소비세? 이런 거는 국가가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담배 소비세 자체는 요거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지방소비세는 여기서 다 걷는 거예요.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가 다 걷는 거예요. 공통으로. 근데 지방소득세 있죠. 지방소득세는 또 나뉘어져요. 지방소득세는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가 걷어요. 얘는 끝났어 이미. 자치구는 두 개밖에 안 걷으니까. 지방소득세는 여기서 걷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가 안 걷고요. 시군에서 걷어요. 지방소득세. 될까요? 네. 저런 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주요 세금은 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구분을 또 잘 하시라고 다시 한번 해보면 자치구, 시군에서 공통으로 얻는 게 재산세. 됐나요?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걷는 세금들을 여기다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이게. 됐죠? 네. 그런데 이런 세금은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이렇게 나눠졌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걷는 주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가 걷는지 기초자치단체가 걷는지가 차이가 나. 그런 점에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헷갈려요, 되게. 저렇게 놓으니까. 그죠? 정리될까요? 네, 저렇게 나눠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인천하고 강화군이 어떻게 나눠서 걷느냐? 그거는요. 그때는 이 광역시 밑에 군이 끼어 있을 때는요. 군세 중심으로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마치 인천광역시도 도인 것처럼 취급이 돼서 도가 걷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 경우는 군이 끼어 있는 경우는. 근데 주로는 군은 몇 개 없고 대부분 다 구니까 그거는 이제 요 원칙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누가 걷느냐 그 주체가 저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여기 이제 세외 수입이다 그랬을 때는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예요. 사용료가 있어요. 뭐 시설 같은 거 제공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용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역개발 같은 거 하잖아요. 지역개발 같은 거 하면은 그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 효과 같은 것들,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나 아니면 편익의 증대 같은 효과를 얻어요. 그래서 이거 당신들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 분담금을 또 걷어가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지역에 뭐 이렇게 지구 개발 같은 걸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짓고 그러면 거기 편의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이제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외 수입이 있는데 아무리 지방재정에서 보면 세외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해도 이게 이제 지방세 수입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저 지방세를 거둘 때 다시 한번 여기다가 표기를 해드릴 건데 뭘 표기해 드리냐면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요. 지방세 수입이 아무리 이게 지방세라 할지라도 조세 법률주의가 있다는 거. 조세 법률주의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세율이나 세목을 막 조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존재원이거든요.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국가로부터 오는 의존재원은 크게 보면 2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2개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요, 여기는요,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지방교부세는 뭘 고려하는 거냐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가지고,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서, 지방의 재정상의 어떤 편차 있죠.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지역의 편차, 재정적인 편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이 지방교부세가 바로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외에 있잖아요. 보통교부세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교부세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또 교부세들이 뭐가 있냐면, 자,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특별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거 속이려고 교통안전교부세로 나온 적도 있어요.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자, 여기서 또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답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로 합시다.
여기에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있잖아요. 이거의 재원은요. 국가가 걷는 내국세 총액의 만분의 1924. 그래서 내국세 총액이 19.24%예요. 19.24%를 잘라다가 그 중에 이 19.24 중에서 보통교부세로 97%, 이거에 특별교부세로 3%를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냅니다. 주된 거가 보통교부세인 거예요. 특별교부세는요, 보통교부세 이외에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그걸 조금 쪼개주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지역의 편차를 해소하는 것은요, 뭐랑 연결되냐면 여기 보통교부세 얘기예요. 보통교부세. 이게 주된 거니까. 여기랑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고, 부동산 교부세는 이제 이거는 뭘 가지고 이제 재원 마련하냐? 이거는요, 국가가 걷는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거 전액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부자들한테 걷는 거잖아요. 부동산 부자들한테. 근데 최근에는 뭐 서울에 가만히 있어도 집 하나에 막 10억씩 되고 그래가지고 종합부동산 대상이 되는 바람에 막 불만이 막 나오고 그래서 조금은 좀 완화시켜주고 그랬는데, 원래 이게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사람,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걷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역에다 이렇게 주고요. 소방안전교부세는요, 자,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요, 원래 이거 많이 하지 마 그러고서 매기는 세금이에요. 원래가 개별 소비세가 이거 많이 하지 마. 그래서 사치제나 비가치제 같은 데다 많이 매겨요. 담배도 그래서 이게 붙는 건데요. 개별 소비세 중에서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소방공무원들은요, 이제 소속이 국가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위는 또 시도지사 지위를 받아요. 그렇게 돼서 여전히 시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국고보조금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냐? 이거는요,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국고보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교부금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그냥 보조금 혹은 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건 잠깐 언급해 드렸었죠? 그래갖고 교부금이다 그랬을 때 N은 뭐였냐면은, 교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기관 위임 사무와 관련된 거죠. 기관 위임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교부금으로 내려가고, 부담금이다 그랬을 때 이거 단체 위임 사무의 일부도 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도 부담금이에요. 이 사무의 일부 부담해 줄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요거는 보조금, 장려금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자치사무 중 뭐 장려하고 싶은 거 이런 데다 좀 얹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이 구조를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좀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누면서도 참 저것도 있죠. 저기 뭐냐면요. 이게요. 여기 있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광역자치단체로부터도 내려오는 거가 있는데, 이게요.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을 또 주기도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내려 보내주는 것이고요. 됐죠?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되고,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내려오는 돈들이 600페이지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는 조정교부금 이렇게 이름을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좀 더 본다면,
여기에서 있잖아요.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도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주재원은요, 일반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쓸지 지자체가 정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의존재원은 좀 복잡해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요, 일반 재원이거든요. 이건 일반 재원이에요. 근데 특별교부세는요, 특정 재원이 됩니다. 특정 재원. 왜냐면은 요건 어디다 쓰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어진 게 아니고 어디다 쓰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이 오는 거거든요. 부동산 교부세는 또 일반 재원이에요. 어디다 쓰라고 딱 정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 재원이겠죠? 소방안전과 관련돼서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국고보조금은 또 요거는 특정 재원이에요. 전부 다. 왜냐면은 이거는 다 이렇게 업무 뭐에 대해 써라 이렇게 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요거는 또 일반 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자체가 알아서 어디다 쓰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일반 재원. 그러지 않고 어디다 쓰는 게 지정되어 있으면 특정 재원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자주재원은 다 일반 재원이지만 이 중에서도 아까 이 목적세 있잖아요. 얘네들은 또 어때요? 이거는 특정 재원이죠. 어디다 쓰라고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 색깔이 좀 몇 개 없어갖고 같이 겹치긴 했는데 이건 별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특정 재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다 일반 재원인데 자주재원은 대부분은. 됐을까요?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꼼꼼하게 좀 한번 따져볼까요? 교재를 통해서 좀 따져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간과 권한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